반갑습니다. 과학하는 박건수입니다. 자, 오늘은 통합과학의 마지막 편입니다.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PCR 검사 요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, 요거 이제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키트입니다. 신속 항원 검사 키트라고 하는 거고요.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여러 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PCR의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봐두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병원체가 있는데요. 이 병원체는 단백질 껍데기에 안쪽에 핵산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바깥쪽에 단백질이 있어요. 이 단백질이 항원입니다. 자, 그래서 B가 항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요거 조금만 더 기억을 살려보면 우리 통합과학 1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.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가, 기억하실까요? 그래서 요게 뭐였냐면 호르몬, 효소, 항체, 헤모글로빈.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쓰인다 라고 해서 이 중에 항체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항원이에요.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갖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를 검출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친구가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친구가 핵산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름 자체에 사실 써 있거든요.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건 항원을 검사하겠다는 소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PCR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게 교과서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.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고,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고요. 둘 다 공통적으로 PCR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셋은 이름이 같다라는 거 일단 봐두셔야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조금 볼게요. 자, 먼저 항원항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, 자, 이제 병원체가 있어요. 뭐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겠죠. 근데 우리 몸속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항체가 와서 얘를 딱 이제 민증 검사하듯이 스캔을 딱 찍어보는 거예요. 이리 와봐 해가지고 딱 찍었더니 안 맞죠? 저리 가.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얘가 와서 딱 찍었더니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 너 병원체구나, 죽어라! 이러면서 없애버리는 역할. 요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병원체가 갖고 있는 이 유전물질 핵산 자체를 검출하는 검사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. 자, 먼저 신속 항원 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자, 여기에 검체구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이 키트 써보시면요, 그 긴 면봉 있잖아요. 이거 가지고 내 코 속에 넣어가지고 악 하면서 아프죠? 해가지고 막 후비고 막 컬럭컬럭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에 내 체액이 묻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거를 용액에다가 막 넣어준 다음에 똑똑똑 떨어뜨리죠. 그래서 그거를 놓는 곳, 여기다가 그 용액을 붓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용액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시험선이라는 게 있고요, 대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뭐냐면, 자, 여기에 그 나노물질하고요, 이제 항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 용액이 쭉 따라가는데 이 대조선은 무조건 선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대조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대조선은 반드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무조건 표현되는 선이 대조선입니다. 자,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이 시험선이에요.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. 검체구 다음에 시험선, 그리고 그 다음에 대조선입니다. 자, 시험선이라고 하는 거, 만약에 내가 그 면봉에서 이제 묻었던 그 안에 항원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항원이 여기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시험선에 선에 딱 그 빨간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양성, 그러니까 항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음성,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선은 표시가 되지 않고 대조선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험선에 선이 들어왔고 대조선은 당연히 들어오고, 그래서 두 줄이 나왔다라는 건 양성, 즉 병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일단 장점은 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요 검사를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. 그런데 단점은 내가 아직 감염 초기예요.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항원 자체의 개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. 이거를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신속항원 검사가 문제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, 아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, 여기 검체구가 있죠? 여기다가 이제 내가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고요. 그럼 이 용액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,
자, 먼저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이 대조선이라 그랬죠? 대조선에만 선이 표시가 되는 건 음성입니다. 그래서 걸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자, 여기에 두 줄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건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병에 걸렸다 라는 소리죠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선에만 색깔이 나왔죠? 그럼 이 말은 뭐다? 이건 오류입니다. 자, 애초에 대조선에 이제 선이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. 그냥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인가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, 이제 PCR 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PCR 검사라고 하는 건 이 병원체가 갖고 있는 핵산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제를 하는 건데, 자, 내가 요거를 첫 번째 복제 단계로 들어가면 1개가 2개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복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4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.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? 내가 n번의 검사를 했을 때 2의 n제곱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단계가 됐을 때는 2개가 되겠죠. 두 번째 단계가 됐을 때는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된다. 세 번째 단계가 됐을 때는 2의 3제곱이니까 8개가 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얘가 유전 물질이 내가 횟수가 들어가요. 횟수.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증폭을 했을 때 이 핵산이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병원체에 해당하는 핵산이 내 몸속에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양성입니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내 몸속에 이 핵산이 없어요. 그러면 이 핵산을 증폭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핵산이 없으면 증폭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면 아, 이게 음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. 자, 그래서 이 PCR 검사의 장점은 압도적으로 정확도가 높다. 내 몸속에 있는 유전 물질이 조금 개수가 적더라도 증폭을 시켜서 우리는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신속 항원 검사와 반대입니다. 너무 느려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돼서 나오는 데까지 며칠의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검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